부터 붓글씨 쓰는 데 있어서 길영자, 한자 잘 쓰면 어떤 글씨도 다 잘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한 글자 속에 다양한 획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가 드뭅니다. 이것을 일러 영자팔법이라고 합니다. 처음 첫 강좌에서 붓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붓끝이 먹물을 머금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추형이죠. 모아져서. 그런데 풀어진 붓을 보면 붓끝이 이렇게 풀어져서 맨 붓의 모양이 이렇게 공처럼 둥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모양과 달리 이렇게 풀어졌을 때는 이렇게 공과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을 가지고 그때 비유를 했죠. 야, 공이 바닥에 이렇게 싹 닿았을 때 이렇게 탄력을 받아 가지고 튑니다. 이렇게 받아서 부딪히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왔던 붓이 이렇게 틀어져서 가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이렇게 틀어져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붓이 이렇게 닿아서 왔을 때 이렇게 틀어져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앞이 공처럼 마찬가지로 둥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왔던 붓은 여기 공이나 치고 부딪히면은 바닥에 부딪힐 때 45도로 왔기 때문에 튀어서 이쪽 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왔던 면이 이쪽 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벽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튀죠. 벽에 부딪히면은 탄성을 가지고 이렇게 탄력으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탄력을 받아서 튀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 끝이 하나의 둥근 공이라 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왔던 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 면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으로 이렇게 해서 닿았을 때 이쪽으로 갈 때 이쪽 면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자로 써지거나 예서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행서나 촉서가 되면은 굉장히 동적으로, 촉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빨리 움직이고 한순간에 한 획을 또 획의 형태를 다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그려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행서, 촉서가 안 되냐 하면은 그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서, 전서, 해서까지 해행, 해서, 전예, 해까지는 정적이다 보니까 획이 좀 가늘게 됐으면 더해서 보태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아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튀었다 하죠. 마찬가지로 붓이 이렇게 왔던 붓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닿는 면이, 이 끄는 면이 이쪽으로 할 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 때 이쪽 면, 이쪽으로 할 때 이쪽 면. 그래서 그것을 팔면철공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이 되죠. 그 중간에는 북동쪽, 북동, 그 다음에 동남,
서남, 그 다음에 이거는 북서가 되죠. 이렇게 8개 면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게 둥근 원은 이렇게 된 것은 이쪽으로 올 때는 이 면이 나가고, 이렇게 된 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왔던 것은 이렇게 치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왔던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면 방향마다 전부 제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북끝이 둥글다는 이것을 이해해야 이 붓을 글씨를 쓰면서 바로 제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다, 물론 탄성이 있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탄력이 있을 때 제자리에서 바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갈고리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던 붓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파임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왔던 붓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뼈침 별력이 되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획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던 방향에서 여기 닿아서 우리 이쪽 방향으로 꺾어 나갈 때 우리 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뒷방향에서 이렇게 왔던 방향에서 여기서 붓을 꺾어서 면이 바로 제자리에 바로 바뀌자마자 모아나가면은 이런 바위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짧게 이걸 표현하자면은 가운데로 모아나가면 박해지 되죠. 이렇게 가로로 왔던 힘이 닿아서 제자리에서 면을 바꾸어서 또 여기서 제자리에서 좌측 이쪽 면으로 치쳐 올리게 되면은 갈고리 핵이 되고 해핵이 되고 수핵이 되죠. 이렇게 왔던 붓이 핵이 여기서 닿아서 이쪽으로 뻗치게 되면은 도핵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핵의 시작과 끝이 합쳐지면은 가로핵의 시작과 끝이 합쳐지면은 점이 됩니다. 가로핵과 세로핵을 따로 그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올리지 않고 평평하게 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긋을게요. 이렇게. 그럼 가로에 두 개를 긋는데도 예시를 들었지만 이렇게 제껴 놓고 보면은 세로하게 되죠.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되면은 세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받아서 또 제낀 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것도 슬쩍 뒤꿈치로 제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액을 했는데 수액을 행액처럼 이렇게 제껴 본다면은 행액과 똑같죠. 그러면은
부분만 떼면은 행액이 되죠. 이 부분만 떼게 되면은 요 지금 수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치는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획을 다 했습니다. 첩정, 그 다음에 가로 획, 그 다음에 세로 획, 그 다음에 갈고리 획, 그 다음에 뼈침 획, 별 획, 그 다음에 탁 획, 그 다음에 파임.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왔다가 여기서 접어서 세로로 왔다가 다시 부씌워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로에게 이렇게 닿았던 힘이 이쪽으로 제껴져서 이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제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는 거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닿았던 힘이 제껴져서 이렇게 왔던 힘이 제껴져서 이렇게 왔죠. 이쪽에서 이렇게 제껴지는 겁니다.